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자기소개서는요, 한국 남부 발전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면 블로그 가실 수 있죠. 블로그에서 작성, 템플릿, 예시를 준비해뒀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남부발전 자기소개서의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부발전 채용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하죠. 남부발전 제가 퇴직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주로 평가위원, 그 다음에 면접위원으로 섭외를 많이 하는 게 남부발전 출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가위원들 교육을 진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체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 양성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 남부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틀을 딱 놔두고 이 틀 안에서 평가하는 것,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게 남부발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 작성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질문에 다 나와 있죠.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질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그게 템플릿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남부 발전의 평가 스타일이죠. 이 평가 스타일에 맞게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 분석 하나하나 할 때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남부발전의 핵심 가치가 네 가지죠. 도약, 혁신, 사람, 개방입니다.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항목도 네 가지죠. 이 항목 하나하나에 매칭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하고 NCS 평가 기준을 합친 그런 평가 기준이 마련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자소서 평가 여부부터 살펴보면 자, 서류 전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 기준에 맞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겠죠.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기 이전에 직무능력 소개서부터 볼게요. 이건 서류 전형에서 평가를 안 되죠. 단 면접 때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될 겁니다. 쓸 수 있는 게 지금 뭐 질문에는 경험, 경력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입사 지원서에 경험, 이제 기술한 날이 없죠, 맞죠? 그래서 사실상 경력 기술서라고 봐야 되지만 신입이라고 이 부분을 비워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뭐 평가 지표부터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에서는 평가가 안 되죠. 평가가 안 되고 면접 시 평가가 될 텐데 면접 시 평가는 남부 발전이기 때문에 아마 직무기술서 기반 직무능력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기 전에 이 항목을 쓰기 전에 직무기술서부터 옆에 펼쳐 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 먼저 직무기술서 펼치셔야겠죠. 펼치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경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역량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력, 일단은 유관 경력이 있으면 경력으로 위주로 쭉 적고 없으면은 유관 경험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다른 경험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하실 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거 아시죠? 이유는 이력서가 이렇게 있고 직무능력 소개서가 바로 딸려올 텐데 이력서와 더불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쭉 읽어 내려가겠죠. 그래서 직무능력 소개서까지 면접관들이 한 번에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무 기술서 상에 직무 관련 지식, 기술, 태도가 있을 텐데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지식, 기술 위주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과 경력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없다면은 태도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제 직무 기술서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나는 공장 설비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 있어.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본 적이 있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적으시는 거죠. 단 어떻게 태도적인 부분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 경력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이다. 플롯이 이렇죠. 어떤 경험이고 당시의 역할은 무엇이고 중요 성과. 성과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바꾸었다, 회사 매출을 올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을 근무를 했고 상사 역할은 뭐 정도였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주요 성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상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평가에 용이하도록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능력을 습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내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을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뭐 5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쓰고 역할 쓰고 성과는 뭐 몇 개월간 일했다 기간이죠. 그 다음에 상세 내용 업무 내용들을 이런 걸 했다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습득 역량 이런 것들을 습득을 했고요. 요 키워드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네, 직무기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관 직무 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나머지 플롯들은요, 나머지 이제 예시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뒀습니다.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1번 가봅시다. 항목 1번은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그런데 자신의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적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남부 발전 목표하고 당신의 목표가 일치하냐,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한 결과가 한국 남부 발전의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과 이제 매칭을 시키면 도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남부 발전의 목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지원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이 남부 발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지원자는 남부 발전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걸 작성하라고 하면요. 무지성으로 친환경을 언급합니다. 남부발전은 친환경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ESG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자, 무지성으로 그런 걸 언급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아요. 자,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우선 이제 남부발전 홈페이지 가면 전략 방안 및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한국 남부발전의 목표를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보유 역량을 쭉 한번 펼쳐놓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남부발전의 목표를 선정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에 자신감이 있고요. 관련된 능력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략 과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화력 발전 쪽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가지면 되겠죠, 맞죠? 이런 목표, 천연가스 발전 쪽으로 전환하는 거 목표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산업안전 쪽이나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중대재해 사고 요거나 온실가스 감축률 이런 걸 갖다가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디지털 쪽에 역량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전환 100 요걸 갖다가 목표를 잡아서 내 역량과 매칭을 시켜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찾으십시오.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에 관련된 역량이 어떤 게 있다는 게 판명이 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 선택의 기준, 남부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목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내용을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 발전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아니면 남부 발전의 목표에 기여하려면 내 직무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이 플롯입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회사 선택의 기준, 남부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관심 분야에서 일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화력 발전의 효율 향상과 같은 이제 이런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제 관심 분야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뒤에는 어떻게 내가 보유한 역량을 갖다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가지고 내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 뒤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마련해 뒀으니까 그걸 보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항목 2번. 간단합니다. 해석하면요. 자기계발 능력인데 정규 교육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교육 말고 내가 직접 찾아서 적극적으로 역량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이제 매칭시키면 개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내가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거 정규 교육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완한 능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직무 수행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규 교육 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채워 넣느냐 이 말이죠. 제가 설명은 되게 어렵게 했지만 간단합니다. 정규 교육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역량 개발한 사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딱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능력 키워드들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키워드를 체크한 다음에 학교 정규 교육 외에 내가 직접 좀 적극적으로 역량 개발을 한 사례 요걸 갖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작성 플롯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역량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채워 넣은 게 나올 거기 때문이죠. 단,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에서 자, 이 부분에서 외부 환경 자,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냥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목표를 갖다가 세우고 역경사항이 이런 게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개발해서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요. 이 역량이 개발됐으니까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예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뭐가 부족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부족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역경사항이 있었지만은 쭉 해서 개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예시는 제가 완성된 예시는 블로그에 게시를 해뒀으니까 보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3번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좀 생소하긴 한데 이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항목은 내부, 외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혁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프로세스 있죠. 문제 인식,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 고려, 그리고 뭐 기존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어렵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제 처리 과정 있죠? 문제 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그다음에 결과 및 피드백 요 문제 처리 과정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밑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남부 발전 근무 시에 왜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이 잠깐 한 두 줄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변화가 왜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후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내용보다는요.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두었다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런 거죠. 이런 과제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외부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환경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대응했는데 사실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해서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대안들을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느낀 점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변화가 됐고요. 환경 변화가 돼서 이러이러한 어, 일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갖다가 미리 좀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예상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 둔 걸로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는 게 플롯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지금 남부 발전에서 변화가 필요한 이유, 이런 거 한두 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작성 예시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항목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직업 윤리고요. 그 중에서도 공동체 윤리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발전 이제 가치관 중에서는 핵심 가치 중에서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윤리 의식을 평가하는 건데 공동체 윤리 의식 NCS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 책임, 준법, 직장, 예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준법성으로 적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이제 봉사 정신으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법성으로 적으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규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팀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 이런 걸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타인도 지키게 만들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봉사정신으로 적으신다면 꼭 봉사활동으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든 경우,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내가 했는데 타인까지 참여시킨 경험, 이런 걸 쓰시던지요.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사례, 올바른 방향으로 이런 걸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쓰레기 분리 수거장 청소를 매번 했는데 내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매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 혹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부착물을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이니까 개인이 붙이니까 어때요? 이 착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을 살펴보면 갈등 상황 제시를 먼저 합니다. 어떤 게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혹은 우리 팀원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변화했고요. 거기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낀 걸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 플롯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을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요.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제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노력해야겠죠? 노력한 다음에 뭐 합니까? 노력했으니까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걸 느꼈고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 고정 댓글에 보시면요.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제 링크 타고 가시면 나와 있죠. 블로그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남부발전 모든 항목 공략해봤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